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자 되는 사주, 부자 명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인수가 상신이 되는 사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 사주들, 부자 명식들을 보면요. 이렇게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 또는 양인, 이런 월겁격, 이제 우리가 비견으로 돼 있으면 걸록격이고 겁재로 돼 있으면 겁재격인데, 이걸 합해서 록겁격이라고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월겁격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일간일 때에는 이제 겁재인 경우 양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격들은 외격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예전 거 올린 거 보시면 그 록겁격이나 양인격에 대한 거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외격이라고 하고, 정팔격이 아닌 그 외의 격을 외격이라고 하고, 이제 얘네들을 의미하고, 자, 이 경우에는 용신을 이 천간에 투출한 주로 식, 재, 관에서 찾아서 써라, 투출한 걸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식상에 있으면 식신이 용신이고, 이때는 이제 용신이 얘네예요. 그다음에 뭐 재가 있으면 재를 쓰고, 뭐 관이 있으면 관을 쓰고, 살이 있으면 살을 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엄밀히 말하면 살은 이제 편관이죠. 양인격에서 이제 제일 용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월겁격을 보면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결혼은 뭐 이런 뭐 피해야 되는 남자 사주라던가 뭐 그런 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부정성을 얘기할 때는요, 그 해당 십신이 굉장히 과다할 때를 말해요. 아니면 너무나 미약할 때, 뿌리도 없고, 그럴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천간에 비겁이 많다,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막 이런데 뭐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경우가 이제 부정성이 많은 거고, 이제 깨끗한 록겁격은 이렇지 않아요. 비겁이 이렇게 태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십성이 태왕하다, 태화하다, 뭐 과다하다, 그런 경우에는 혼잡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정성이 나타나고요. 그 대표적인 부정성이 군겁쟁제겠죠. 예. 자, 그런데 부자들 명식을 보니까요, 의외로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 월겁격이 많았어요. 록겁격이 많았어요. 참 약간 저도 놀랐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겁격은 이제 천간에 투출한 식재 관살 중에 용신을 쓰는데, 이제 아무리 록겁격이라도 성격 사주가 되어야지 그 부자 명식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격이든 다 부자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격이 되든지 간에 그 사주 구조만 좋으면요, 예,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주 구조가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해야 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월겁격은요,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이 월지에 어떤 뭐 십신이 있을 거고, 거기서 이렇게 투출한 게 비견 겁재다, 예를 들어서 비견이나 겁재다 이러면은 이게 월겁격이에요. 그런데 투출을 아무것도 안 했고 이렇게 월지가 비견 겁재다, 그래도 월겁격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뭐 여기 투출한 거 위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월지 기준으로 이렇게 분기 위주로 놨지만, 이렇게 투출해도 더 강한 월겁격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월겁격 사주들이 정말 다양하게
그 월급격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 용신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자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록겁격이나 양인격 영상을 보시면 아마 동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록겁 용관 사주가 있었습니다. 예, 록겁 용관. 자, 월겁격이 제1용신이에요. 관이, 정관이요. 예, 편관 말고요. 자, 이런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저번 시간에 그 인수가 상신인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정관은 항상 그 예민하고 극당하기 쉬운 십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좌관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대세운에서 이런 거면 바로 그냥 관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인이나 편인이 옆에 이렇게 있어서 이 정관을 보호해주는, 예, 그런 월겁격이 부자가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하고 겹치죠. 인수가 상신인 경우가 되는 거죠. 관이 용신이고 인수가 상신인 경우. 자, 이 경우는 록겁을 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외요, 예외. 외격.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월겁격이 정관을 쓰는 사주가 있었고요. 다양하게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 록겁 사실 록겁 용제예요. 용제. 예. 이것도 록겁 용관이고 이제 지금 얘기할 것도 록겁 용제인데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월겁격의 두 번째 용신은 이제 관이 없다. 그러면은 재성을 용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까딱하다가는 군겁쟁제가 된다.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건 파격사주죠. 자, 어떨 때 군겁쟁제가 되냐면은 이 재가 뿌리가 없는 경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뭐 아무 데도 없는 경우, 또는 이제 이렇게 옆에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렇게 생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재성은.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뿌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식상으로 생을 받아야 이 록겁 용제사주가 성격사주예요. 그래서 그 격의 이름은 록겁 용제지만 사실은 식상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제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사주를 모르고 격을 모르면요. 아니 뭐 식신생제격이네. 뭐 식신생제로 뭐 돈 많이 버는 거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월겁격이라서 돈 번 겁니다. 이거는. 예. 구분을 되게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겁이 내 월지다. 그거는요. 월지가 내 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는 나와 같은 성분이라서 용신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본신, 불가, 위용.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바꿔서 말하면요. 내 명식에, 내 사주에 모든 십신을 다 내 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식재 관살, 이게 다 나머지 그 십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출한 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록겁격은. 자, 그래서 이 록겁격의 그 이제 우리 십신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요. 이걸 처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 비경겁제의 특징은요. 뭐 일간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비겁이 하나도 없는 사주, 신약한 사주랑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비겁은 형제고 친구인데 뭐
겁재는 뭐 경쟁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그냥 그 십성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겁의 가장 큰 특징들을 좀 보면, 중간에 좀 껴야겠네요. 자, 비겁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요. 비겁은 추진력의 별입니다. 추진력. 다음에 자존심의 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쟁심. 자, 그 다음에 공익, 공공이익. 그 다음에 고집의 별입니다. 또 뭐가 있죠? 책임감의 별이에요. 또 모험의 별일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말하면 비견하고 겁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거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게 뭐 어떤 본인이 굉장히 뭐 양심적이고 윤리적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나서 들켰을 경우 그 부끄러움, 쪽팔린 거죠. 예.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십성들이 몇 개 있는데 왜 거짓말을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 다르게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겁은요, 몰입의 별입니다. 몰입과 추진력.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돌진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혼자 앉아서 질투만 하고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비겁의 부정성이 나오면요. 자, 그리고 비겁들이요, 질투도 많고 뭐 공격성도 있고 하지만 추진력도 있곤 하지만 의외로 그러니까 단체 행동을 잘 해요. 비겁들이.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시합니다. 뭐 비겁 강한 사람들은 뭐 자기 고집이 강하고 뭐 이기주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 혼자만 잘 산다. 이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비겁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경쟁해야 재미를 느끼는 게 비겁이지, 나머지는 다 노력 안 하는데 뭐 혼자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쟁취한다.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비겁들은. 경쟁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수 같은 경우는 뭐 문서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저작권도 있고 뭐 특허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겁은 그런 게 없어요. 비겁은 그냥 제일 그냥 그런 식으로 육친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대중 정도? 예, 대중. 이거 말고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친구, 동료, 경쟁자 뭐 이 수준인데,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성향을 말합니다. 비겁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은 뭐 이런 직업이 좋고 이런 진로를 가지고 뭐 관이 강한 사람은 뭐 정관은 어떻고 편관 사람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요. 비겁이 강한 사람들, 뭐 월지가 비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직업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딱히 뭐 의사, 변호사, 뭐 조그마한 뭐 자영업 뭐 다 가능한, 프리랜서 뭐 하다못해 뭐 스포츠맨 뭐 다 가능해요.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한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마음 먹기가 약간 힘들 수 있는 거죠. 뭐 주식도 할 수 있고요. 예, 보면은 의사,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를 계속 해가지고 뭐 강남에 빌딩이 몇 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주식왕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직업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직업은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직업을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직업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직업의 종류가.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분류를 한 거고요. 아주 크게 보자면 뭐 회사원 아니면 자영업이죠. 그렇잖아요. 남의 밑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일하든지,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그냥 뭐 혼자 장사를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프리랜서를 하든지,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뭐 조직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조직을 이끄느냐, 뭐 이거는 큰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2만 개의 그 다양한 직업군을 맞춘다던가 뭐 추천을 해준다던가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게 어떻겠니? 뭐 이렇게 크게는 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내가 뭐 토금이 많다, 뭐 금수가 많으면 뭐 음지의 학문, 예를 들면 뭐 철학이라던가 뭐 종교인이라던가 뭐 상담 심리라던가 뭐 이런 걸 추천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100%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 목화가 많은 사람들도요, 상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쪽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뭐 이제 그런 음양오행과 이런 십성으로 이제 직업을 한번 맞춰봐야겠다, 뭐 그렇게 뭐 결심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 그게 또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얘기가 많이 샜네요. 그래서 그 비겁이 이제 강한 이 월지 록겁격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까지 했죠. 지금 록겁 용제까지 했고요. 자, 또 부자들 중에 뭐가 많냐면요, 이런 사주가 많아요. 록겁 용식이죠. 록겁 용식. 뭐 제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뭐 그거는 그런데요. 이런 사주도 잘 살아요. 강한 일간의 힘을 설계하면서 쓰면서 사는 거죠. 내 재능으로. 얼마나 재능이 세겠어요. 이렇게 이게 일간 강한 일간으로 이제 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의외로 연예인도 많고요. 예, 자기 그 내재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비겁이 엄청 많으면요, 사실 이제 록겁격은 이 편관 7살이 있으면 이제 합격인데요. 의외로 이제 비겁이 너무 많다, 양인처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관이 용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주도 부자들한테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양인격이면 더 좋겠죠. 이거는 이제 비겁이 되게 강할 때를 말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록겁격이면 뭐 군겁쟁쟁이, 군비쟁쟁이 해서 뭐 별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거랑은 오히려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 의지, 그쵸? 내가 의지만 있고 내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뭐 그거를 마음 먹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비겁을 이제 상신으로 쓰는 사주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자, 그 사주들도 부자들한테 꽤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거 지워봐야 되겠네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비겁을, 얘네들은 이제 비겁격이고, 비겁을 상신으로 쓰는 사주. 자, 그런 사주는 제일 이제 흔하다기보단 제일 그 비겁을 잘 쓰는 게, 식신용비 사주입니다. 겁도 되고요. 자, 말 그대로 이 앞이 용신이고 뒤에가 상신이죠. 자, 어떤 격이냐면, 이제 제가 식신격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식신격일 때 월지 지장간 중에 뭐 식신이 투출했거나, 자, 식신격일 때 뭐 재성이 없어도 부자 돼요. 식신생재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일간도 강하고 이렇게 천간에 비겁도 있고 이런 경우는요, 이 식신을요 일간과 비겁들이 합해서 계속 생해줍니다. 이 식신은 길신이잖아요, 그쵸? 상관하고 달라요. 상관은 비겁이 뭐 이제 물론 상관이 흉신인 이유가 비겁을 일간을 무지막지하게 설계를 해서 흉신이긴 하지만, 이제 되게 많이 생해주면 또 그 안 좋은, 그러니까 흉신인 상관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상관격의 흉의가 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식신은 달라요. 식신은 길신이잖아요. 얘는 이 비겁들이 이제 생을 많이 해주면 좋죠. 자, 그래서 이런 사주도 식신 이제 뭐 전체가 비겁이고 식신이 이제 강하게 투출이 돼 있고, 여기 투출이 되면 더 좋겠죠, 그쵸? 뭐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요, 이 사주도 부자 사주입니다. 특히 이렇게 재성일, 대세운의 뿌리를 가지고, 항상 뿌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그냥 밑에 뭐 아무것도 없이 개도 절각돼서 오면요, 의미가 없어요. 예. 이러면 그냥 얘한테 탈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운에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식신용비, 그러니까 비겁을 상신으로 쓰는 사주도 부자들한테 꽤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사주는 사실 별로 약간 드물어서, 인수도 비겁을 용신으로 써요. 아니, 상신으로. 제가 예전에 인수격 할 때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자, 만약에요, 인수격이다. 뭐 정인 편인 상관없어요. 자, 인수격인데, 그러니까 인수격의 기신은 재성이잖아요. 재극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겁이 있으면요, 귀신인 재가 와도 얘가 안 죽는 거죠. 인수가 왕을 보호해요. 어떻게? 비겁이 재를 극해서, 탈제를 시켜서 인수를 보호를 합니다. 이런 사주도 있어요. 부자 중에 있긴 한데 많진 않아요. 솔직히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인수격 자체가, 특히 정인격은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재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비율로 보면 얘가 훨씬 많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뭐 이렇게 막, 그럼 비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천간에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천하무적이겠네요. 뭐 재성이 오기만 하면 귀신인 재성을 다 극하니까 이 정의는 뭐 절대 안 죽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신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이렇게 태양하면요, 이게 귀신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거지 되기 쉬워요. 거지. 쉽게 말하면. 거지라기보다는 저기 뭐 이렇게 시골에 무슨 옛날로 치면은 뭐 이렇게 뭐 서당에 앉아서 뭐 그 동네 꼬마들 뭐 가르치면서 이렇게 뭐 밥이나 먹을 수 있게 조금씩 받는 정도? 예. 예를 들면 그런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재를 극할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이 재를 하나 극하는 건 좋은데 뭐 재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뭐 보면은 비겁이 다 재를 뭐 대운세운 뭐 계속 극할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인수는 뭐가 돼야 되죠? 뭐 관을 본다던가, 뭐 관이 약하게 오면 재생관 있으면 좋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뭐 편인투식 되려도 식신이 와도 재가 있어야 또 이제 뭐 결과를 내는데 이 비겁들이 앉아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수용비는 비겁이 상신이긴 하지만 이건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숫자가 적어요. 부자 중에 큰 부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지지의 비거분이 와서 득제를 하는 경우도 이제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딱 어떻게 특정 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격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가능은 하죠. 뭐 이제 신강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사주인데 신약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가 지지의 비거분이 오면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신강했잖아요. 그때는 득제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이 운을 봐야 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 명식하고는 이제 부자 명식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운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논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는 부자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인수가 상신인 경우와 그다음에 월겁격이면서 그 식재관 중에 하나인 용신을 잘 쓰는 사주들이 부자가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좀 벗어나자는 거죠. 식신생재, 뭐 재용식신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